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3대 지수가 나란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는데 시장 관련한 분석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가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간밤 WTI가 장중 한때 배럴당 $80 선을 밑도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이었죠. 그러면서 예측 시장에서도 발빠른 반응들이 나왔는데 다가오는 8월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무려 57%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50%를 넘어서는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이죠. 그만큼 이 예측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예측 시장과는 별개로 증권사별에서의 내다보는 전망치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60일이라는 이 조건부가 달렸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인 거죠. 다음 장을 통해서 주요 해외 IB와 이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뷰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우선 JP모건 쪽에서는 여름 수요 증가 그리고 대규모 재고 감소를 감안해 봤을 때 8월까지는 재고 운용의 스트레스 수준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내다봤고요. TD증권 역시나 11월까지 8월 배럴 재고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 폐쇄로 인한 이 원유 재고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역시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확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15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꾸준히 투자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라는 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번 투자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기요금이 오른다에 대한 불만을 줄곧 좀 호소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비용을 100% 자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는 이어나가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전력 설비, 전력망, 그리고 AI 서버 반도체까지의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AI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들이 여타 좀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한국 증시의 상승 사이클이 아직 초기 국면이고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도 갖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단뿐만 아니라 자동차, 방산단까지 수혜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한국투자, 유한타증권 역시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자동차, 전력기기까지의 수혜 확산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만 명확해진다면 그 이후에는 업종 내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증권사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는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이 진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실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힘 받으면서 반도체 쏠림이 아닌 시장 전반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일장 마감 이후 나왔었던 공시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관련한 공시들도 있었는데 KC텍이 이제 SK하이닉스에 이르면 하반기부터 초임계 세정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넥스트마켓에서 상승 전환 이후에 급등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일본만이 공급하고 있었는데 KC텍이 하반기부터 공급을 한다라는 이 기대감이 오늘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신중훈 센터장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t's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As you know, they're doing a little hunting for a couple of mines that they've already found, but it's essentially ships are starting to go out now. On Friday, it'll be completely opened. It's not like the Obama document, which was just a terrible document.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sometime after Friday. 금요일에 서명식을 갖겠지만 이미 전자서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면서 MOU 내용도 곧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전략 챙겨보기 앞서서 지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EWI가 무려 7%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기대감 속에서 유가는 4% 넘는 낙폭을 그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종우 센터장님과 함께 주요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강했고 다우 사상 최고치 보였고 스페이스X 추가 상승 나타냈고 엔비디아는 회사채 발행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우선 미증시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다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6월 들어서의 변동성이 결국은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이란 전쟁이 여전하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물가의 어떤 상승의 원인이었던 유가의 자극제였던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안도가 주말 우리 시장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 미국 시장도 고스란히 반영을 하면서 유가는 하락하고 반도체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MOU를 이제 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초반에는 이게 악재로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나 엔비디아 말씀도 주셨지만 여전히 AI 쪽의 성장이나 수요는 뚜렷하구나, 내지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AI 쪽으로의 관심은 높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 단계를 만약에 넘어서 종전이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가 제로 소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랠리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게 이제 재료 소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MOU가 아니라 진짜 종전이라는 걸로 가면은 시장 전체에는 그냥 지금은 좀 많이 선반영된 이슈? 그때 되면은 진짜 악재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느낌일 거고,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악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뉴스가 나오더라도 악재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긴장도나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이 오픈, 이제 봉쇄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계속 된다면은 악재가 아니라 아까 제로 소멸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재건주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 업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60일이고 이란 측에서 간밤에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통행세를 받겠다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료로, 프리로 오갈 수 있다. 이게 약간 협상 과정에서 약간 뭐랄까요, 민감한 내지는 조금 더 협상이 삐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쟁점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 안도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꼬마 반려주식님이 오늘 왠지 코스피가 9,000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요. 이번 주 9,000피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9,000피 도달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스페이스X와 이란 전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약간 전체적인 리스크 온 분위기, 이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원화도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청약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청약에 들어가지 못한 자금들, 우리나라 자금들도 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환류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된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9천을 뚫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은행 그리고 FOMC가 있기 때문에 뭐 다들 기대하는 건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FOMC는 뭐 약간 동결인데 좀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AI 수요가 이런 우려를 뛰어넘는지 이런 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넘는다 그러면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9천을 향한, 만을 향한 시장의 발돋움을 좀 같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유동성이라는 게 스퀴즈, 그러니까 약간 너무 쥐어짜는 건 아니지만 약간 축소되는 국면이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약간 방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번 주 FOMC, 케빈 호시의 첫 FOMC이니만큼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결의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일단 주목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왜 반도체 대형주들이 조금 숨구르기를 보일 때면 소부장단에서의 강세가 나왔었잖아요. 원일 IPS도 그렇고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다가 전일장 보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소부장단에서의 중장기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은 결국은 뭐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늘린다라든지 최근에 P에 의한 메모리 치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뭐 모건 스탠리였나? 거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치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서는 Q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측면, 그러면 소부장이다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시장이 어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월에도 20%, 지수 기준으로 20% 하락하는데 결국은 시장 자체는 복원이 되는데 종목별로는 하락했지만 못 따라간 소부장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소위 말해서 해지하면서 상승을 같이 도모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지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반도체나 AI 밸류 체인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게 ADR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내에서도 AI 밸류 체인 내에서도 뭐 되게 여러 종목보다는 일부 종목만 계속 가버린. 근데 이제 급락하고 올라오다 보면 지수는 올라왔는데 그 종목은 많이 못 올라온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목격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AI 밸류 체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확장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방어적인 전략, 올라갈 때는 또 같이 좀 선순환의 어떤 뭐랄까요, 베네핏을 보자라는 건데,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조선 방산이 같이 오른다든지 오히려 전자닉스보다 금융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소부장의 어제 급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만 쏠려 있었던 그 자금이 조금 확산되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밸류 체인 내에서도 모멘텀이 조금 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쏠려 있는 종목으로 좀 집중하는, 그러면서 나머지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메인스트리트 밸류 체인, 방산 밸류 체인은 조선 방산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의 모멘텀인 금융주나 가치주 이런 쪽으로 조금씩 더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반도체 투톱 내지는 이런 일부분에 쏠리는 게 아니라 포트 전략을 구성할 때부터 이런 쪽을 남겨두되 일부는 좀 순환을 감안한
전략들을 네. 좀 챙겨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UBS, 무라타 등 해외 IB 쪽에서는 AI용 MLCC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기판주들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실제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매섭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기대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관심권에 두는 게 좋을까요? 뭐 상승 사이클이 AI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베타가 워낙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만큼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뭐 아까 그 소부장 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전기냐 리노텍이냐라는 선택의 어떤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질문에서 건너뛰었지만 리노공업이나 소부장 안에 보면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리노공업이 더 좋냐 원익 IPS가 더 좋냐 이런 식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너무 이제 그 AI 밸류 체인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되고 오히려 좀 덜 오른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막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라타가 목표 주가를 상향되고 뭐 AI 밸류 체인 하면은 이따가 뭐 잠깐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엔화가 조금 강세를 가면 전기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이 본업의 어떤 상승에 크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전기나 리노검이나 아니면 전자닉스 중에 둘 중 하나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장이 6월에 급락하고 급반등해서 다시 9,000원 내다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건 맞고 그리고 BOJ와 FOMC를 지나서 다음 주부터 마이크론의 실적 시즌이 되면 시장이 다시 뭐 꿈틀꿈틀 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FOMC나 BOJ는 좀 지나고 보자 정도 뭐 이렇게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 미국이 또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에 우리나라 EWI의 풋옵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만 해소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AI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좀 지켜본 이후의 전략을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계속 BOJ 언급도 주셨는데 오늘이죠. BOJ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걱정되는 건 또 엔캐리 청산 관련한 리스크 시장에는 없을지 영향이 없을지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지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엔화가 아주 큰 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엔화는 항상 싸거나 엔저가 좋다라는 시각으로만 배워왔거나 투자하시는데 이게 큰 틀에서 바뀌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의 금리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엔화에 대한 포지션은 거의 지금 2017, 거의 10년 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언와인딩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화가 강세로 가는 어떤 시발점일 수도 있다.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당장 어떤 급격한 엔캐리 청산은 아니지만 엔캐리에 의한 유동성의 힘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면 뭐냐면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것저것 사고 마켓 폭이 넓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마켓 폭이 좁아지거나 내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화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 하락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게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이 약간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이 BOJ 이슈도 이 이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을 한번 챙겨봤고요.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MTN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식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